네, 안녕하세요. 지구본연구소 최준영입니다. 드디어 길고 긴 여름이 지나가고 이제 가을이 이제 오고 있습니다. 추석도 이제 얼마 안 남았죠. 사실 뭐 추석이 오면 다들 좋다라고 생각하지만 이제 어른이 된 이후부터는 추석은 뭔가 마음이 바빠지고 할 일도 많고 이제 연말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각박한 마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그런 각박한 마음을 좀 달래는 이런 앞에 있는 작은 화초들이 여러분들 마음을 되게 편하게 해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튜디오에 이렇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많은 분들이 댓글 주시는데 상당히 좋아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집에서 하나씩 갖다 놓으시면 가을의 변화를 잘 느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은 최근에 대한민국에서 벌어지는 일들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이제 우리나라 이재명 대통령께서 미국에 트럼프 대통령 방문하고 그럴 때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국에 초청을 하죠. 왜 초청을 할까요? 10월 31일 그리고 11월 1일 우리 경주에서 에이펙 정상회담이 이제 개최되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제 다자간 정상회담은 많은 이제 정상들이 와서 사진을 찍고 뭐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많은 분들께서 뭐 모여서 사진 찍고 뭐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니야? 뭐 실제로 효과가 있어? 뭐 왜 하지? 이런 이제 궁금증을 좀 가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아니다. 이거 왜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전문가분을 한번 모셔서 에이펙의 경제적 중요성 그리고 우리나라와의 관계 등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실 분은 이제 코트라의 김욱진 차장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김욱진이라고 합니다. 소개해 주신 대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라고 보통 부르는 공공기관에서 2010년도 1월부터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관은 이제 보통 이제 해외 근무를 하는 좀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전 세계 웬만한 나라에 한 100여 개 이상 그리고 정확히는 131개인데요. 이렇게 이제 도시의 무역관이라고 하는 이런 지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이제 이란 테헤란에서 근무를 했고요. 테헤란에서? 예. 2021년부터 작년 초까지 2024년 초까지 3년 동안은 이제 미국 서부 지역 실리콘밸리 지역에서 근무를 하고 복귀를 했습니다. 요즘 상황이 그래서 그런데 이란에서 이제 근무하시다가 미국으로 가셨는데 비자는 잘 나오셨나요? 다행히 제가 뭐 좀 불법적인 일을 하거나 위험한 일을 하거나 했던 건 아니고 그 국가를 위해서 또 나라를 위해서 공공기관 소속으로 일을 하다 보니까 뭐 미국 쪽에 소명을 하긴 해야 됐습니다만은 뭐 크게 무리 없이 잘 넘어가서 비자가 나와서 무사히 다녀왔습니다.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 입국할 때는 괜찮았는데 사실 엔비디아에 이제 제가 실리콘밸리에 근무를 하다 보니까 엔비디아 또 본사가 이제 그 지역에 있는데 그 엔비디아를 출입할 때 당신 이 나라에 갔다 온 적이 있습니까? 해보니까 이란에 갔다 온 거를 체크를 하라는 또 그런 요구가 있어서 꼬리표군요, 꼬리표. 예, 암묵적으로 또 아마 뭐 반도체니까 아무래도 보안이 좀 있어서 그런 요구를 받았는데 뭐 잘 넘어갔습니다. 어쨌건 에이펙 뭐 기본 사항에 대해서 한번 좀 제가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사실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는 제가 고등학교 때 처음 이 소리를 들었던 것 같은데 찾아보니까 1989년 이제 호주에서 이제 캔버라에서 처음 시작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에이펙 회담 우리가 뭐 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만 사실 이건 시대적 상황을 좀 띄고 있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유럽 연합이 이제 경제적 통합 뭐 그리고 이제 실제로 초국가 연합 이런 쪽으로 이제 통합을 추진하고 있었고 뭐 미국 그다음에 캐나다, 멕시코는 이제 나프타를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은 뭐 없냐라고 그래가지고 뭔가 한번 우리도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졌던 게 이제 에이펙이죠. 그래서 에이펙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1989년입니다. 예. 처음 제안됐고 장관급 회의로 시작이 됐다가 1993년부터 정상급 회의로 된 거죠. 맞습니다. 보면은. 예. 특히 1989년도에 이제 에이펙 개념이 처음 도입될 때 이제 한국이 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죠. 그 당시 이제 1989년도 초에 1월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당시 호주 총리였던 이제 바포크가 이제 방한을 하면서 당시 우리 대통령이었던 이제 노태우 대통령한테 제안을 합니다. 이런 환태평양 경제협력체를 한번 구상을 해보자. 그래서 그걸 출범을 할 때 우리나라와 호주가 좀 주도적으로 이제 국가들을 설득하면서 이제 이루어진 게 있고요. 그리고 1993년도에 이제 빌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미국 시애틀에서 열리는 에이펙 회의 때 이걸 장관급이 아니라 국가 정상급으로 이제 격상을 하자라는 제안이 처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정상들이 모이면 그냥 밥 먹고 사진 찍는 거 아니다. 뭐 조직에서 뭔가 일을 해야겠다라고 하면 이제 목표를 이제 세워야 되는데. 맞습니다. 이 에이펙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EU나 뭐 나프타 같은 경우는 뭔가 목표가 분명했던 것 같은데 많은 분들께서 에이펙은 도대체 뭐 그런 목표가 있었어? 라고 하는데 있었죠 보면은? 그렇습니다. 일단 보고르 목표라는 게 1994년도 이제 보고르 인도네시아의 보고르 지역에서 열린 에이펙 회의 때 보고르 목표가 당시에 아주 전향적인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2010년도까지 선진국은 그리고 개발도상국은 2020년도까지 자유무역과 투자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제시를 했고요. 최근에는 뭐 이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이제 말레이시아 푸트라자야에서 또 비전을 제시를 하고 이런 도시마다 획기적인 비전이 나오는 시점들이 있는데 그게 올해 경주가 또 될 것으로 저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뭔가 한번 했던 것 같아라고 생각하시는 네.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저 부산의 해운대 근처 가면은 이제 에이펙 그때 회담장이 그렇습니다. 있죠. 그게 누리마루. 2005년이었나요? 2005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두 번째 20년 벌써 20년이네요.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 엄밀히 말씀을 드리면 우리나라에서 세 번째인데요. 1991년도 당시는 이제 장관급일 때 대한민국 서울에서 이제 개최를 했었고 그 91년도 이제 회의가 좀 의미가 있었던 게 우리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중국과 대만과 홍콩을 이제 공동 가입을 하는데 마중물 역할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양안 관계가 사실은 굉장히 미묘하고 복잡한데 대만과 홍콩이 둘 다 참여하는 이런 협력체는 상당히 독특하다. 그래서 의미가 있다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참 평화로웠던 시대였다. 네. 하는 생각도 좀 맞습니다. 드네요. 지금으로서는 조금 상상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죠. 응답하라, 응팔보다는 조금 뒤에 그 정도 수준이었습니다만 사실 이제 에이펙 같은 경우는 그 단어 자체에서 경제 협력체를 표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이제 에이펙하고 경제라고 하면은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의미를 잘 모르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한국하고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보면? 일단 우리가 주도를 해서 처음 요 출범을 마중물 역할을 했다는 점 말씀을 드렸고 일단 요 개념은 이제 호주도 이 아이디어를 제시를 했던 게 사실 오세아니아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에서는 조금 이제 번외나 혹은 열애로 항상 취급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좀 주도적으로 환태평양 공동체를 만들자는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범이 됐고 이게 웬만한 지역을 다 지금 커버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한번 21개를 빠뜨리지 않고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정말요? 네. 쉽지 않은데? 예, 미주부터 한번 가보겠습니다. 북미를 보면 이제 캐나다, 미국, 이제 멕시코가 있고요. 북미 3개국. 네, 그리고 칠레, 페루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 중국, 일본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만, 홍콩이 있고요. 그리고 아세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아세안. 태국, 그리고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까지 있고요. 브루나이까지. 그리고 오세아니아 지역에 호주, 뉴질랜드, 그리고 좀 재밌게도 파푸아뉴기니가 있고 마지막 러시아까지 해서 21개 나라. 그러니까 웬만한 대국들을 다 포함하는 경제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라 이름 21개 이렇게 다 말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이 꼬이든지 아니면 빼먹든지 하시는데 역시 전문가시라는 표현이 딱 맞게 느껴집니다. 어쨌든 에이펙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재밌게도 중국하고 대만이 함께 참여하는 거의 유일한 이제 기관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태평양이 세계에서 제일 큰 바다다 보니까 에이펙과 관련돼 있는 아까 21개 회원국에 다 합하면 인구, 경제 규모가 상당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인구로 따지면 전 세계 인구의 약 40%고요. 그리고 교역 규모로 따지면 전 세계 약 50%입니다. 50%. 그리고 GDP로 따지면 전 세계 약 60%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에이펙 회원에 사실은 에이펙은 이제 경제체라는 표현을 좀 쓰고 있는데 이제 국가보다는 그 경제체 의존도가 굉장히 큽니다. 제가 이 수치를 보통 요즘 이제 언론에서는 23년도 수치가 많이 이제 언급이 되는데 제가 그래도 이제 회사를 다니니까 통계를 쫙 뽑아서 방송을 좀 준비를 하면서 수출과 수입 그리고 투자에 대해서 한번 수치를 뽑아봤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작년입니다. 지난해 우리 교역의 약 70%가 이제 에이펙 회원을 상대로 이루어졌는데 정확히는 우리 수출의 76.3%. 거의 4분의 3? 4분의 3 이상이죠. 그리고 수입의 68.2% 거의 70%에 육박을 하고 그러니까 작년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의 10대 교역국 중에 인도가 물론 들어가 있긴 합니다만 인도를 빼면 10개 중 9개가 다 에이펙 경제체였습니다. 우리 주요 교역 상대 중에 인도 빼고 나면 다 에이펙 회원이다. 맞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외국인 투자 기준으로 이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직접 투자 FDI라고 하죠. 요 외국인 직접 투자 중에서 에이펙 회원의 비중이 63.8% 굉장히 높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또 이제 그 외국으로 투자했던 금액 중에 에이펙 회원의 비율이 61.4% 그러니까 10개 중 6개는 다 이제 에이펙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얼마 전까지는 이제 베트남이 되게 많았었고 맞습니다. 최근에 또 미국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다 이제 에이펙 포함된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고 어쨌든 에이펙이라는 공동체는 약간 낯설 수 있습니다만 여기 안에 있는 경제체들은 다들 이제 우리하고는 매우 친숙한 이제 그런 사이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94년부터 이제 정상회담 체제로 바뀌어도 계산해 보면 30년이 지났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30년 사이 이제 몸집도 많이 켜졌을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숫자에 약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또 한번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가 지금 에이펙이 33회째예요. 그러니까 부산에서 열렸던 2005년도는 이제 13회째였고요. 13회째. 거의 30년 이상을 지금 쭉 이어져 오는 이제 정상 회의급 이제 경제 협력체인데요. 처음 설립 당시 이제 80년대 후반 처음 시작했던 89년도에 에이펙의 역내 교역 규모가 약 3조 달러였습니다. 3조 달러.
현재는 약 30조 달러 이상이 되니까 10배 이상 10배. 증가를 한 거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드라마틱하게 증가를 했는데 예. 아마 우리의 이제 경제 성장과 이제 맞물려 있겠죠. 그래서 1989년도에 우리의 교역액이 에이펙 이제 회원국과의 교역액이 약 500억 달러였는데 지금은 이제 1조 달러가 넘어서니까 이야. 10배가 아니라 20배에 성장한 셈입니다. 이게 이제 말씀으로는 이제 3조에서 30조 10배. 네. 그런데 사실은 이제 30조 원도 이게 잘 그럼요. 개념이 안 되는데 30조 달러. 이러면 도대체 얼마나 큰 거예요, 이건? 지금 우리나라 GDP가 네. 약 2조 달러고요. 우리나라 GDP가 2조 달러. 2조 달러고 네. 일본의 GDP가 4조 달러입니다. 4조 달러. 그리고 요즘에 워낙 또 기업들이 이제 커지다 보니까 지금 네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이 엔비디아인데 엔비디아의 시가총액이 4.4조 달러입니다. 4.4조 달러. 그러니까 어마어마하다고 볼 수 있겠고 제가 뭐 기업을 강조하려고 드렸던 말씀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이 에이펙 회원국의 경제적 파급 효과가 수치로도 굉장히 크다. 그 점을 꼭 언급하고 싶습니다. 결국 이제 어떤 나라가 잘 되려면 혼자 잘 되는 것보다는 같이 그렇습니다. 주변에 잘 되는 나라들이 많고 친구들이 많아야 이제 잘 되는데 에이펙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잘했다라고 볼 수는 있는데 뭐 중국도 잘 성장했고 미국도 많이 커졌고 이렇게 보여지긴 합니다만 야, 그래도 10배, 20배 이거 쉽지 않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그 방금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이제 중국의 개방과 또 어떤 국제 무대의 복귀가 또 있었고요. 네. 그리고 동남아 국가 아세안 연합의 빠른 성장이 또 2000년대 이후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 특히 아시아와 한중일의 전반적 성장이 주요 요인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네네. 뭐 이런 부분도 있긴 합니다만 에이펙 경제협력체 자체적인 또 노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무역 장벽을 좀 허물려는 시도가 허물자. 계속 있었는데 네네. 뭐 예를 들면 이제 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전자 통관 시스템을 또 도입한다든가 그리고 상호 인증 제도도 확대를 하면서 네네. 보통 이제 무역 업계에서는 트레이드 퍼실리테이션, 무역 원활화 조치라는 원활화. 표현을 쓰는데 이런 걸로 실제 무역 비용이 이제 크게 줄었습니다. 그래서 에이펙 경제 협력체의 그 사무국이 싱가포르에 있는데 싱가포르에서 이런 경제 효과를 많이 이제 연구를 해서 보고서를 내는데 네네. 약 10% 정도 이제 역내 무역 비용이 감소했다고 볼 수 어쨌든 있겠습니다. 무역 비용이 감소하면 서로가 이제 교역이 더 늘어나는 건 당연한 그렇습니다. 것일 거고 사실 요즘에 이제 교역 그러면 다들 이제 관세 이렇게 네. 떠올리시는데 FTA 시대는 가고 이제 관세 시대가 돌아온 것 같은데 이 관세를 인하하는데도 에이펙이 좀 기여를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처음 출범할 때 평균 관세가 약 역내 이제 16.9%였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 기준으로 이제 5.1%로 떨어졌으니까 3배 이상 크게 떨어졌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요즘은 또 기술의 시대니까 이 네. 테크놀로지의 시대다 보니까 인포메이션 테크놀로지 어그리먼트 정보 기술 협정이라고 하는 이 협정의 확대로 우리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휴대전화라든지 이런 제품들에 대한 무관세 혜택이 크게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정보통신 그리고 서비스의 자유화 등이 큰 진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이제 동남아 이제 어떤 국가를 갔는데 이제 입국 수속이 되게 길었어요. 네. 근데 옆에 ABTC라고 했나요? 맞습니다. 뭔가 써 있는데 거길로 그냥 이렇게 쓱 보여주시고 그냥 맞습니다. 막 가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에이펙이랑 관련 있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그 아마 이제 그 해외여행 가실 때 입국할 때 보면 유심히 보면 에이펙 그 라인이 따로 있는 걸 좀 보실 수 있습니다. 아마 예. 기억하시는 이제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이 에이펙에서 실제적으로 이 경제 협력과 어떤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만든 제도입니다. 그래서 회원국 간의 경제 교류를 위해서 역내 기업인들한테 별도의 어떤 비자 없이 이제 출입국을 보증하는 제도를 만들었고 네네. ABTC라고 합니다. ABTC. 네. 에이펙 비즈니스 트래블 카드가 1997년부터 이제 도입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특히 21개 회원 중 이제 19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예 비자가 필요 없는 이제 방문을 허용하고 있고 나머지 두 나라는 어딘지 알겠어요. 이제 미국 보나마 들어갈 것 같고 그다음에 캐나다도 그렇겠죠 보면. 맞습니다. 근데 미국과 캐나다는 입국 시에 이제 패스트 트랙을 또 적용하는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어쨌든 에이펙이라는 약간은 좀 모호해 보이지만 네.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이제 우리한테 구체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라고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뭐 에이펙 전반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하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번에 개최되니까 우리가 의장국이죠. 맞습니다. 예, 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제 예산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이제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AI가 이제 가장 이제 핵심이 되는데 어떻게 보면 의장국으로서는 이제 이런 회의를 주관할 때 여러 이슈를 제기해야 되는데 어떤 이슈를 지금 올해는 제기를 할까요? 네, 우리나라가 의장국으로서 지금 두 개를 제시했는데 하나는 당연히 AI고요. 다른 네. 하나는 이제 인구 문제입니다.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새로운 접근을 통한 이제 기회 마련이 있겠고요. 특히 이제 AI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AI 3대 강국으로 진입한다는 또 목표를 제시를 했고 아마 3개 강국은 당연히 뭐 미국, 중국, 한국이 될 텐데 그렇죠. 그 나머지 이제 한 자리를 우리가 차지하겠다는 비전을 또 제시를 했습니다.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AI 산업이나 아니면 테크놀로지의 이제 본산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그런 걸 좀 목격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 모두의 그 4.4조 달러 되는 엔비디아라든지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시가총액은 3.8조 달러입니다. 그리고 애플의 시가총액은 3.4조 달러입니다. 이게 국가 단위를 지금 넘어서다 보니까 이런 개별 기업들이 너무나 큰 권한을 가지고 그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다 보니까 좀 규범 같은 거를 먼저 마련해 나가고 거기에 이제 표준이 되는 뭐 이런 걸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기업들이나 아니면 관련 국가들이 법이나 가이드라인을 조금 다르게 계속 이제 만들어 나가는 게 있다 보니까 이를 어떤 준수하는 비용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고 많이 소요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AI와 관련한 특히 역내 어떤 그 규범의 마련, 네. 어떤 협력 수요에 대한 어떤 증대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많아질 텐데 에이펙 차원에서 이번에 AI를 하나의 중심 의제로 우리나라가 제시했다는 거는 이런 정책과 어떤 규제의 조화 그리고 기업과 정부의 역할의 어떤 조율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새로운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협력 모델을 제시했다. 저는 감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에이펙 정상회담 정상들이 모이기 전에는 다들 이제 밑에 관료들이 모여서 이제 강요들이 모여서 미리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하고 이제 다 정리를 할 건 정리를 이제 하죠. 그래서 통상장관 회의도 얼마 전에 개최가 됐던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여기서도 AI와 관련된 사항들이 좀 있었나요? 맞습니다. 조금은 더 구체적인 이제 논의들이 오가는데 통상장관 회의에서는 이제 회원국 간의 무역 원활화 말씀드렸던 트레이드 퍼실리테이션을 위한 AI 도입에 대한 이제 실질적인 좀 논의가 이루어지기도 했습니다. 뭐 예를 들면 HS 코드의 이제 자동 분류, 네 그리고 밀수와 위험 화물들에 대한 조기 탐지를 AI 기술을 통해서 또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네. 통상 분야에서도 AI 활용 범위가 확실히 커질 것이라는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AI를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진짜로 써먹을 일들이 많아져야 이제 실제로 그렇습니다. 효과를 느끼고 더 빨리 이제 가속화되겠죠. AI는 그렇다 치고 인구 구조는 사실 우리가 별로 이야기할 게 없을 것 같은데 이 합계 출산율 0.7대라니까 우리 닮지 마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닐 것이고. 저는 조금 반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뭐 인구 문제 그리고 뭐 기후 문제 이런 것들은 이제 인류 사회가 지금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과제다 보니까 그리고 그 정도가 특히 인구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역내 회원들의 어떤 공감을 이끌어내는데 조금 더 우리의 역할이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듣기 좋은 얘기를 제시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일종의 케이스 스터디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기술을 활용한 그리고 인구 문제에 대한 어떤 기회로 만드는 비전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상당히 적합한 의제를 제시했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사실 이제 인구 구조 변화 대응은 사실 되게 잘 선택한 의제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대한민국만 문제가 아니고요.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도 지금 급속하게 이제 출산율이 저하되고 있고 고령화가 심해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한 2, 3년 차이 나나 그 정도 되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도 합계 출산율이 0점대로 이제 떨어졌죠. 그리고 이제 베트남 같은 경우도 지금 도시 지역 같은 경우는 거의 합계 출산율이 1점대 초반 뭐 0점대 바라보는 뭐 그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다 보니까 사실 이제 다들 이제 자기의 일이라라고 이제 생각할 만한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좋은 의제를 제시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모여서 최고의 이제 이슈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 주석이 이제 같이 오느냐 이제 여기에 이제 관심이 있는데 어쨌든 요즘에 이제 통상 환경이라는 게 과거에 이제 FTA라든지 이런 쪽보다는 급격하게 이제 뭐 양자간 이제 구도로 바뀌고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90년대에 등장했던 에이펙이라고 하는 이 다자간 체계가 2025년 현 시점에서 과연 의미가 있을까? 얼마나 유효한 것인가? 또 이런 회의감을 또 표시하는 분도 계시는데 현장에서 일선에서 계신 분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어떠실까요? 예, 분명히 뭐 우려를 접하고 있고 또 그런 시각을 가진 분들이 우리 지구본 연구소에도 좀 계실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조금 저는 제 경험에 좀 비춰서 네. 사례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일한 경험이신가요? 맞습니다. 일한 경험입니다. 예. 둘 다인데요, 사실은. 네, 일단 이란 경험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란에서 근무를 했던 것은 2013년부터 18년도였습니다. 네. 5년이었는데요. 당시 이제 미국 대통령은 후반기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이 되긴 했지만 버락 오바마 예. 행정부의 2기였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오바마 대통령의 중동 외교의 제 가장 큰 과제는 이란 핵 협상을 타결하겠다는 비전을 제시를 했고요. 네. 근데 이 협상 과정에서 보통은 이제 미국과 이란이 협상을 한 것으로 많이 인식을 하실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유럽의 역할이 굉장히 당시에는 중요했는데요. 그러니까 협상의 당사자들이 이제 네. 미국, 당연히 이란이 있지만 그러니까 미, 영, 프랑스 그리고 독일도 들어갔고요. 러시아, 중국까지. 보통 이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 이제 독일이 들어가서 P5+1이라는 그렇죠. 표현을 많이 쓰는데 네. 그렇게 해서 다자 체제가 이제 운영이 되면서 미국과 이란이 가지고 있는 그 긴장감을 상당히 완충해 줄 수 있는 역할을 독일을 비롯한 유럽에서 직접적으로 좀 이제 총대를 메고 한 게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자 협력체에 분명히 장점이 있는 것이고 특히나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선도국으로 가기 위한 어떤 추격자의 입장에 있다고 보는데 그 입장에서는 이런 에이펙과 같은 다자 회의를
보다 적극적으로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기하는 어떤 이슈나 의제가 중국이나 미국이나 중국만큼의 파급력이 없다고 했을 때 그럼 이런 다자체제를 구성을 해서 여기서 우리가 어떤 그 플랫폼을 만들고 이슈를 제기했을 때 보다 파급 효과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혼자 목소리라면 남들한테 잘 안 들릴 텐데 에이펙이라는 이 스피커를 가지고 잘 이야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한테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의미로 볼 수 있을 것 같고 어쨌든 우리가 이제 의장국이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안보리도 이번 달에 이제 네. 그 의장이 됐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 행사를 잘 주관해야 될 그렇습니다. 이런 의미들이 많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한테 위상을 좀 높이는 이제 기회를 삼아야 될 것 같은데 어떻든 저는 이 에이펙을 보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눈은 이제 항상 중국이나 미국 뭐 이런 쪽에 가 있습니다만 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동남아시아 국가들과의 어떤 협력을 강화해야 되는데 아세안 뭐 플러스 3 이제 회담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이제 에이펙 같은 이런 자리를 빌어가지고 아세안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드는데 그렇습니다. 예. 그 우리가 보통은 이제 가장 큰 시장인 뭐 미국도 있겠고 중국도 있겠고 또 일본도 있겠지만 저는 아세안의 급속한 성장 그리고 우리의 어떤 교역 파트너 비즈니스 파트너로서의 아세안의 가치를 다시 한번 좀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던 것처럼 7개 나라가 지금 있는데 예.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태국, 필리핀, 베트남 그리고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브루나이까지 이런 7개의 나라가 지금 있습니다. 이렇게 한국과 아세안의 경제협력 규모가 에이펙 출범 당시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커졌습니다. 얼마나 그래서 커졌나요? 수치를 가지고 왔는데요. 1980년대 후반 82억 달러에 불과했던 교역액이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2천억 달러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1871억 달러로 이걸 계산을 해보면 22배입니다. 그러니까 뭐 했다 그러면 다 20배군요.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도 10배, 20배였다가 대한민국이 참 많이 성장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투자 관점에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네. 우리가 보통 공장을 짓고 생산 기지를 지으면서 중국에 많이 의존했던 어떤 그 공급망이 또 아세안으로 좀 그렇죠. 그 많이 이전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세안 지역의 우리 진출 기업의 규모가 1만 8천 개입니다. 8천 개 기업, 1만 8천 개 기업이 진출해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우리 기업의 어떤 생산 거점이 지금 아세안으로 말씀드리는 건 뭐 전혀 이제 이견이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이제 이 지역에서 뭐 대한민국의 소프트 파워 흔히 말하는 이제 K가 붙은 K 컬처 이런 이야기들도 좀 나오는데 코트라에 계시다 보면 이런 거 좀 느끼실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작년에 2024년도에 이제 싱가포르와 필리핀에 경제협력 업무를 하러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가서 보니까 우리 프랜차이즈들이 그대로 이제 이름을 걸고 많이 있었고 뭐 커피라든가 편의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고 그런 걸 봤을 때 좀 문화적인 이질감 자체가 덜하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래서 저는 정치학적인 표현으로 소프트 파워라는 얘기 우리 요즘에 많이 하는데 이런 소프트 파워가 굳이 딱 어떤 경제력, 군사력에 기반한 게 아니라 어떤 문화적 공감대를 기반으로 해서 무형의 매력을 좀 발산할 수 있는 게 특히나 아세안 지역에 많이 주요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고요. 뭐 K 라이프 스타일로 아예 지금 정착이 되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서비스 산업이라든가 뭐 스포츠라든가 심지어 예술 쪽에도 이제 우리의 힘이 많이 전파가 될 것이고 그게 결국 경제적 파급 효과로 연결될 것이다.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제 아세안 그러면 이제 맨날 쌀국수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최근 들어서 이제 아마 한국 분들이 이제 아마 싱가포르에 많이 가셔서 그렇겠지만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이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 올려주신 사진 보면 저보다 더 잘 드세요. 온갖 거를 다 드신다라는 걸 보면 그만큼 참 가까워졌다라는 생각도 많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이 경제 쪽에서 보면은 아까는 이제 관세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공급망 재편의 시대라는 이야기가 벌써 한 7년째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에이펙은 이제 태평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되게 광대한 지역을 포괄하는데 차장님이 보시기에는 이제 시장 그리고 공급망 관점에서 이 에이펙 다 중요한 21개 이제 그렇습니다. 나라 중인데 우리 빼고 나면 20개인데 어디를 좀 제일 집중적으로 좀 봐야 될까요? 보면은. 네, 뭐 일단 전통적으로 이제 공급망에 대한 그러니까 현재 버전 말고 한 몇 년 전의 버전으로 말씀드리면 베트남의 이제 큰 부상을 목격을 우리가 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베트남을 비롯한 뭐 다른 지역에도 이제 복수의 공급망이 필요하다.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이제 너무 중국에 그동안 의존하다가 우리가 팬데믹을 겪으면서 이게 차이나 플러스 원으로 바뀌었죠. 맞습니다. 예. 그런 이제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 베트남만 하더라도 지금 벌써 진출 기업이 처음에 아세안 지역에 18,000개라고 했는데 베트남만 해도 지금 10,000개가 넘어갑니다. 그중에서. 베트남의 절반이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적 투자액도 874억 달러 거의 1,000억 달러에 육박을 하고 그리고 2015년도에 이제 FTA를 이제 체결을 하면서 뭐 단순 제조뿐만 아니라
의료 산업에 대한 협력 그리고 뷰티 산업에 대한 현재 어떤 네네. 각광이 있다 보니까 이런 협력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체 많은 신분들이 가다 보니까 뭐 최근에는 뭐 경기도 다낭시 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죠. 이제 보면은. 예. 우리가 베트남의 그 생산 기지를 만들면서 파급 효과로 하나 나타났던 게 베트남 수출이 이제 굉장히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엄청나게 늘었고 예. 그 우리의 뭐 주요 교역국으로 이제 올라서는 데는 생산 설비에 대한 투자가 적극 이제 작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볼 때 지금 현재 이런 통상 환경에서 미국에 대한 투자를 많이 요구를 받고 있고 실제로 우리의 대미 투자가 굉장히 늘었습니다. 엄청나게 늘었죠. 2023년도 기준으로 해서 그 미국에 투자한 나라 중 가장 많은 이제 투자를 했던 게 우리나라입니다. 1위였고요. 우리가 생산 기지를 만들다 보면 네. 그 중간재라든가 산업재라든가 부품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한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소싱을 해야 될 필요가 많이 있습니다. 근래에 그 트럼프 대통령이 그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배터리 공장에서 만약에 기술이 없다고 하면 그건 한국에서 가져오겠다. 그 인력들을 아예 공식적으로 이제 파견을 하겠다. 이런 언급이 나올 정도로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방적으로 가는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그 완충지대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한국이 투자를 많이 했으니 부품이나 산업재나 어떤 중간재를 많이 수출할 수 있는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 점을 반드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네. 그건 뭐 그냥 저의 또 뇌피셜은 아니고 우리가 베트남의 사례에서 봤을 때 알 수 있듯이 그게 이번 미국으로 또 옮겨가면서 미국 사례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분명히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어떻든 참 미국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은데 이번에 APEC 회담이 좀 그런 문제들을 정리할 수 있는 좀 좋은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다른 한편으로 보면 이제 우리는 그동안에 이제 교역 그러면은 이제 컨테이너에 실려서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이는 수출, 수입, 뭐 통관 여기에 이제 집중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뭐 여러분들께서도 그렇지만 이제 신용카드 명세서 보면 온갖 구독과 관련돼 있는 디지털과 관련돼 있는 사항들이 되게 많단 말이죠. 사실 이제 이러한 디지털 콘텐츠 뭐 넷플릭스를 비롯한 여러 가지들이 되게 많은데 APEC 관련해서도 이게 어떻게 보면은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이제 해야 되는 상황일 것 같은데 이번에 좀 그런 논의가 좀 이루어질까요, 보면? 그렇습니다. 뭐 디지털 전환이나 아니면 디지털 교역 그리고 무형물에 대한 교역은 뭐 어떤 전제 조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물리적인 상품이 이제 직접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요즘에는 대부분이 온라인상에서 아니면 디지털로 아니면 모바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어떤 통상 환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 디지털 서비스에 대한 재편과 어떤 규범에 대한 논의도 충분히 APEC에서 당연히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네네. 저는 하나의 어떤 사례를 좀 제시하고 싶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보면? 1990년대 후반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리고 APEC 회원국인 그 미국과 일본의 대표 기업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 90년대 후반 우리가 음악을 CD로 들었습니다. 그때는 다 CD였죠. CD로 들었습니다. 네. 그 CD에 대한 특허는 소니와 필립스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90년대 후반 소니는 어떤 접근을 했냐면 사람들은 이제 초고음질의 음악을 원할 것이라고 해서 SACD라는 슈퍼 오디오 CD라는 기술을 개발을 해서 이제 거기에 매진을 했고 그 당시에 나왔던 MP3 기술을 활용해서 애플은 그게 아니다. 사람들은 이제 음악을 듣는 경험을 추구할 거다라고 해서 아이팟이라는 걸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팟이라는 결국에는 아이폰으로 또 연결이 됐고요. 그러면서 애플에서 했던 게 이 전 세계의 음원 생태계를 재편을 하겠다고 해서 아이튠즈를 개발을 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아이튠즈를 통해서 음악을 뭐 $1에 구입할 수도 있고 그렇죠. 이런 하나의 생태계를 만들었는데 네네. 이런 혁신적인 접근들이 미국과 또 일본 기업 뭐 일본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에서만 나오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일본 기업과 미국 기업의 사례를 비교해 봤을 때 디지털 전환은 이미 수십 년 전부터 진행이 되어 왔던 거고 그 전환에 대한 논의는 올해 APEC에도 아주 중요한 의제로 다뤄질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다자간 회의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결론을 내는 것도 있지만 사실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시작을 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논의가 돼서 뭐 이게 2년, 3년 이렇게 걸리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약간 뜬구름 잡는 것 같다라는 하는 이야기들도 사실은 다 맥락을 찾아보면 여러 가지로 치열한 고민 속에서 나왔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에서는 이번에 이제 경주에서 이제 회담을 주관을 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준비도 많이 하고 예산도 투입을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몇 차례 이제 이런 대규모 행사에 따른 여러 가지 또 피곤함 이런 것들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사실 어떻든 저는 이제 이러한 행사들을 자주 많이 이제 개최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APEC 같은 경우는 이제 21개국 정상 뭐 다는 아니겠습니다만 상당히 많은 이제 정상들이 방문을 할 텐데 우리한테 주어지는 이점이라는 것들을 한번 또 숫자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일단 숫자 전에 한번 조금 뜬구름을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어떤 뜬구름일까요, 보면은? 저는 이제 우리가 국격이 굉장히 높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해외 근무를 주기적으로 하는 회사에 다니다 보니까 우리는 보통 우리보다 이제
높이 있는 나라들, 보다 센 나라들 아니면 큰 나라들 위주로 이제 시각이 주로 거기에 고정이 돼 있는데 이란 근무를 할 때 이란 사람들이 한국을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로로 그럴까요? 보면 직접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보면 1970년대로 가볼게요. 1970년대 이란이 굉장히 잘 살았습니다. 우리보다도 이제 훨씬 잘 사는 그렇죠. 나라였고 그리고 하나 어떤 국제 행사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스포츠 행사긴 하지만 이란이 테헤란에서 아시안 게임을 개최했던 게 1974년이었습니다. 74년. 하지만 우리가 이제 처음 아세안 게임을 개최했던 게 86년도였죠. 맞습니다. 서울에서. 예. 그러니까 12년의 격차가 있었고 이미 12년 앞서서 그 국제 행사를 개최할 만큼 당시에는 이제 상황이 좋았는데 이란은 또 79년도 이슬람 혁명 이후에 또 반대의 길을 갔고 그 사이에 우리는 굉장한 또 경제 성장을 이뤄서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아래에서 시작해서 급속도로 발전한 그런 저력에 대해서 굉장히 높게 평가하는 부분을 이제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높아지고 국격이 올라가다 보면서 그에 맞는 이제 국제사회에서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에이펙 행사를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를 이제 의장국으로서 주관하면서 우리가 이슈를 던질 수 있는 거고 AI에 대한 규범 마련이라든가 아니면 인구 문제에 대한 새로운 어떤 환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그 의미를 찾을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좀 우리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보면 결국 이게 그 에이펙 경제협력체가 단순히 이틀 혹은 일주일간의 정상회담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이것과 연계해서 수많은 경제 연계 행사들이 개최가 됩니다. 지금 코트라에서도 제가 근무하는 회사에서도 9월 24일 경주에서 한 에이펙 비즈니스 파트너십이라는 또 종합 무역 상담회를 개최를 하고 있어요. 정상회담은 10월 31일, 11월 맞습니다. 1일 이렇게 했는데 지금 벌써 이제 행사들이 진행이 되고 있군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9월 24일에 행사를 개최하고 또 연달아서 10월 중순에는 또 그 영내 회원국의 투자를 촉진하는 또 에이펙 회원국 및 경북 투자 포럼이라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행사 장소가 이제 경주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경주에 가서 이 행사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경주에서 또 열리는 게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보통 당연히 이제 수도 아니면 대도시 이렇게 그렇습니다. 생각하는데 사실 좀 많은 분들께서 경주 할만하긴 할 텐데 잘할까? 뭐 이런 생각도 좀 하시는 것 같아요. 보면은. 그렇습니다. 91년도에 서울에서 했고요. 네. 2005년도에 부산에서 했고요. 예. 우리가 사실 이런 국제 행사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대형 뭐 회의를 개최를 할 때 서울과 어떤 큰 도시에서 하는 건 상당히 가장 쉽고 빠르고 편한 선택지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는 도농 간의 격차도 좀 있을 거고 수도권과 또 지역의 이 격차를 좀 해소하고자 하려는 노력이 계속 지속되고 있는데 그런 이슈가 많이 제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국제 행사가 경주에서 열리고 또 이 경주에서 열리는 행사를 잘 우리가 개최를 하면서 또 우리 스스로도 지역에 대한 어떤 발전 그리고 경주라는 도시에 대한 어떤 세계적인 뭐 예를 들면 보고르라든가 아니면 푸트라자야 우리 사실 모르는 도시지만 예. 또 경주가 한번 세계에 알려질 수 있는 아주 좋은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보고요. 네. 그리고 저는 또 역사적으로 약간 이렇게 사주풀이하듯이 풀이하는 걸 좋아하는데 어떻게 풀이하시겠습니까? 경주가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경주는 삼국의 통일을 이룬 통일신라의 수도였고요. 경주의 상징물은 이제 만파식적이라는 피리가 있습니다. 그 피리가 갖는 의미는 당시에 이제 경주는 통일을 이뤘고 언어나 문화가 다른 고구려와 백제를 통합해서 뭔가 새로운 어떤 화합을 이뤄내는 매개체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매개체로 어떤 아름다운 이제 음악 소리를 내는 피리를 제시를 했던 거고 지금 역시 어떤 각자 도생의 시대로 이제 접어들고 통상 환경이 복잡해지고 여러 공급망 이슈도 있는 것이고 하지만 21개 나라 21개 이제 회원이 모여서 뭔가 한번 화합을 만들어내보자. 적어도 그런 어떤 메시지라도 던져보자라는 게 그 도시가 그 장소가 경주가 됐다는 건 저는 큰 의미가 한번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이제 이번 기회를 토대로 이제 경주라는 어떤 그러한 지명이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좀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그런 지명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저 개인적으로는 충분히 이제 그런 잠재력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앞서서 이제 한 에이펙 뭐 비즈니스 파트너십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파트너십 행사 라고 하면은 이제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막 복잡다단하게 있는데 거기서 과연 비즈니스가 될까? 뭐 이런 이제 생각도 사실 들어요. 문외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러한 이제 대형 행사들을 여러 번 주관하시고 해보셨던 이제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이제 행사의 부대 행사로서 진행되는 이런 여러 가지 행사들은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되나요? 진짜 궁금해서. 네. 이제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딱 어떤 하루의 행사를 위해서 단 한 번의 어떤 원타임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하는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시각이나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기관 코트라를 중심으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85개국일 겁니다. 거의 100개 가까운 나라에 130개가 넘는 이제 지사 무역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무역관에서 상시적으로 이제 항상 만나서 비즈니스맨들 만나서 우리 제품을 소개하고 또 어떤 투자의 기회를 찾고 그런 활동이 저희가 이제 해외 파견을 나가서 하는 이제 주된 업무인데요. 그런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를 바탕으로 활동을 바탕으로 이런 큰 행사를 위해서 어떤 물밑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미리 이제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 이미 열심히 노력을 해놓고 어느 정도의 계약 가능성도 있는 걸 타진을 해보고 네네. 그거를 가지고 어떤 이제 상영을 하는 거죠. 저희가 준비를 계속 촬영이나 뭐 이런 준비를 굉장히 오랫동안 해왔고 하지만 이제 개봉을 앞두고 있는 겁니다. 무대에 딱 올려서 맞습니다. 그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그래서 저희가 에이펙 회원 이제 21개 나라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서 지금 120개 파트너를 초청을 합니다. 120개 기업인을 초청을 하고 네네. 한국 기업은 한 400개 정도가 경주와 경북과 경남 플러스 이제 수도권 전국 기업을 초청을 해서 9월 24일에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를 하고요. 여기는 당연히 이제 우리의 어떤 교역 수출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논의도 있을 것이고요. 인프라도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광물을 비롯한 자원 구매 그러니까 우리의 자원 수입에 대한 논의도 공급망 관련해서 이루어지므로 상당히 저희 공을 많이 들였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제 뭐 아무리 이제 이메일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온라인으로 사람들이 편하게 소통을 한다지만 경험상 그래도 직접 얼굴 보고 이런 이제 회의를 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죠 보면. 그렇습니다. 저는 이제 또 뭐 미국 그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 제가 근무했던 또 딱 기간이 이제 팬데믹이었고 또 팬데믹이 끝나는 이제 코로나19가 또 끝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19가 끝나면서 그 테크 기업들의 주가가 확 떨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네. 사실 그 디지털 그 전환이 모두 이제 이루어지면서 기업들의 몸값이 굉장히 커졌고 앞으로는 모든 활동이나 우리의 경제 뭐 비즈니스 뭐 이런 비즈니스를 포함한 우리 모든 활동이 일상생활이 다 온라인상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사람들이 예측을 했지만 사실 이게 잠잠해지면서 모든 사람들이 밖으로 이제 뛰쳐나오는 모습을 현지에서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이제 회사 중 하나가 세일스포스라는 회사였는데 제가 방문을 하기로 돼 있었어요. 이제 한국에서 이제 경제인들이 기업인들이 와서 거기 섭외를 해놓고 방문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2023년도 1월로 이제 기억을 합니다. 생생히 기억을 하는데 그 담당자가 이메일을 보내서 미안한데 지금 회사 사정이 너무 안 좋아서 방문을 지금 안 되겠다. 조금 미뤄야 될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뉴스를 봤더니 막 수백 명, 수천 명의 감원이 막 이루어졌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뭐 이메일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줌 뭐 어떤 온라인 이제 화상 회의를 통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긴 하지만 실제로 해외 근무를 해보면 대면해서 만났던 것들이 뭐 중국의 관시도 있긴 하겠지만 이란에서도 심지어 그런 대면 접촉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실제로 찾아가서 만나는 게 뭐 온라인상으로 아니면 전화로 아니면 이메일을 보내는 것보다 확실히 수백 배 수천 배의 효과가 있었다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거대한 판이 이제 만들어졌으니까 맞습니다. 이거를 또 좋은 기회로 삼는 것은 각 기업들의 또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하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건 오늘 이제 에이펙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에이펙 그냥 회담하는구나 정도도 이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을 텐데 오늘 이러한 기회를 토대로 해서 지난 30년 동안 벌어졌던 여러 가지 일들 보면 우리도 참 숨가쁘게 달려왔고 에이펙 회원들 모두가 다 많은 성장을 이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뭐 코트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회담 성과를 내기 위해서 그동안 열심히 노력을 하셨고 해외에 계신 무역관 여러분들께서도 큰 도움을 주셨는데 뭐 이왕에 이제 여기 나오셨으니까 뭐 시청자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기회를 주셔가지고 저희가 뭐 말씀드렸던 저희 팀에서 제가 직접적으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런 이제 9월 24일에 행사도 있고요. 그리고 또 10월에 어떤 이런 투자를 촉진하고자 하는 포럼도 있고요. 그리고 또 정상회담 이제 회의 기간 중 10월 말과 11월까지 또 경주에서는 경제 전시장이 이제 운영이 됩니다. 총 5개 관을 구성을 하는데 네네. 코트라가 그 중에 또 한 관을 지금 맡아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류 첨단 미래 산업관이라는 건데. 한류 첨단 미래 산업관. 네, 저희가 특히 지금 집중하고 있는 산업은 이제 반도체, 조선해양 그리고 모빌리티 이렇게 해서 우리의 어떤 그 경제 성장과 산업에 대한 저력을 좀 전파를 하고 홍보를 하려는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저희가 뭐 상시적으로 오늘도 그 얘기가 좀 나오긴 했는데 국내 최대 이제 수출 상담회가 저희가 자랑스럽게 항상 말씀드리는 붐업 코리아가 있습니다. 그 붐업 코리아를 또 에이펙과 연계해서 이번에는 좀 파급 효과를 높이자라는 게 하나가 또 있겠고요. 또 뭐 투자 업무를 하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 유치를 하는 인베스트 코리아 서미트라는 투자 유치 행사도 에이펙과 연계해서 아주 대형으로 이번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좀
자체 홍보를 좀 하고 싶고요. 너무 또 자체 홍보만 하면 좀 그러니까 조금 전 사실은 좀 이렇게 좀 큰 얘기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올해 이제 우리가 의장국으로서 에이펙을 경주에서 주관을 하고 그 또 하나의 슬로건과 중점 과제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 뭐 영어로는 Building a Sustainable Tomorrow라는 이제 그 하나의 슬로건을 제시를 했는데 거기에 중점 과제를 3개를 제시했습니다. 그게 바로 연결, 혁신, 번영인데요. 연결, 혁신, 번영. 예. 멋있습니다. 멋있는 단어죠. 예. 그래서 이게 그냥 멋들어진 단어 아니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저는 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번 또 말씀을 드려보고 싶은데 미국에서 실리콘밸리 근무를 할 때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의 어떤 가치 이런 걸 많이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 연결이라는 거는 저는 한 3명 정도를 언급을 하고 싶은데 네. 팀 버너스 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월드 와이드 웹을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인터넷 어떤 뭐 효시, 그러니까 WWW를 개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냐면 세계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그냥 사람들이 연결된 어떤 하나의 집단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연결이라는 건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전제 조건이라고 뭐 비즈니스에서도 아니면 일상생활에서도 그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뭐 아인슈타인도 그런 얘기를 했죠. 자기가 하는 모든 뭐 발명이나 뭐 창의는 결국 그냥 연결한 것에 불과하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혁신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니의 사례와 애플의 사례 이런 거 볼 수 있듯이 우리가 혁신하지 않으면 더 이상 새로운 길로 나아갈 수 없다는 건 뭐 정원 명령 같은 거죠. 어떻게 봤을 때. 그런 거는 됐는데 번영은 번영은요. 저도 그게 제일 어려운 거였는데 번영을 사전에서 찾아봤어요. 번영이 도대체 무슨 뜻일까? 저는 이제 영어 사전에서 좀 찾아봤는데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번영은 grow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리고 develop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성장하고 발전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결과적으로 그 결과는 보다 좀 부유해지고 그리고 어떤 생산이나 비즈니스의 코스트가 절감된다. 그러니까 들어가는 돈이 적거나 아니면 결과물 자체가 커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파이를 좀 키우려는 이제 노력도 하는 것이고 그리고 질적 성장도 이뤄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과제가 있는데 그런 면에서 봤을 때 번영이라는 걸 하나의 결과 우리가 어떤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바를 잘 제시한 것이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뭐 에이펙 우리나라 지금 2025년에 치르는 여러 국제 행사 중에서 가장 큰 행사이고 아마 꽤 오랜 기간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다시 경험하지 못할 그런 일을 이제 해보는 것 같은데 이런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오늘 이제 코트라 김욱진 차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이제 아까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FTA 시대가 가고 관세 시대가 온 거 아니냐, 뭐 양자 거래가 이제 모든 것을 지배하는 시대가 온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에이펙으로 대표되는 이러한 다자간 경제 협력체 같은 경우도 여전히 역할을 하고 있고 어떻게 보면은 그러한 이제 일방적인 관계를 또 중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하는 곳이 이러한 다자간 회의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에이펙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면 지구본 연구소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눴던 것들과 결합해서 좀 더 세상을 읽어보는 좋은 관점을 가지실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나와주신 코트라 김욱진 사장님 정말 수고 많으셨고 이 방송을 감사합니다. 보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에이펙 정상회담과 관련돼서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고 잘 들여다보시면 우리가 함께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사항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는 새로운 주제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